어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에 유해물질 OIT가 쓰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가 오늘 이 필터가 사용된 제품명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주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이제 필터 이름을 공개했고 오늘은 이제 그 항균 필터가 들어간 가전제품들 다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의 그 제품명을 아는 것이지 네. 뭐 필터명을 가지고서는 뭐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제품명을 공개한 건데요. 먼저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공기청정기부터 살펴보면요. 6개 회사 51개 제품에 유해물질 OIT가 들어간 항균 필터가 쓰였습니다. 이 판매사를 보면 쿠쿠가 21개, LG가 15개, 삼성 8개, 위니아 4개, 청호나이스 1개, 프레코 2개인데요. 잘 보시면 기기명에 별표로 표시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기기명을 가려놓은 게 아니라 생산 월일과 공장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 집에 있는 제품들 보시면서 이 별표 이외의 부분이 일치한다면 OIT가 든 항균 필터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정용 에어컨도 살펴보면요. LG 에어컨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8개 해서 총 33개 제품입니다. 이 당초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코웨이 제품에는 OIT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의 경우 올해 6월 이전에 모두 단종이 됐는데요. 이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대부분 단종됐고 현재 3개 제품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단종 제품의 필터도 OIT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 모두 3M 항균 필터를 사용했는데요. 3M 측은 문제가 있는 항균 필터를 자진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에어컨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현대모비스와 두원의 일부 필터 모델을 비롯해서 마스터케미칼 또 M2S 등의 교체용 필터가 들어간 승용차와 화물차의 이름도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네. KBS 인터넷 홈페이지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해당 공기청정기, 가정용 에어컨, 차량용 에어컨이 장착된 승용차 이름이 모두 공개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항균 필터에 대해 회수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최근 OIT 필터 방출 실험 결과, 그러니까 제품을 틀어놓고 측정을 했을 때 이 공기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이 검출됐다며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직자 등의 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김영란법이 이제 2달 뒤인 9월 28일이면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 법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제 열린 집회 모습인데요. 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들이 모여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은 이 선물비가 5만 원으로 제한된 것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보통 선물용으로 팔리는 인삼이나 뭐 한우 등이 5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물 수요가 사라진다면 농업과 축산업, 어업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은 예외 항목으로 하거나 선물 상한 금액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업 생산액이 최대 9,6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공동 분석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최대 2조 3천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급감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부처마다 또 이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도 이어지고 있죠.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식사비와 선물비 그리고 경조사비인데요. 네.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4개 부처가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있던 공무원 강령보다는 완화된 건데 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농식품부는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또 해수부는 식사는 8만 원, 선물은 10만 원. 산업부는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기재부는 식사와 선물을 각각 7만 원으로 모두 그 상한선을 높여달라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의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 김영란 전 대법관이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었잖아요. 또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도 우리나라가 OECD 34개 나라 중에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권익위는 오늘 김영란법 해설집을 내고 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상세하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사와 짜고 보험 사기를 공모한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네요. 네, 뭐 보험을 설계하라고 했더니 사기를 설계한 셈인데요. 네. 모두 104명의 보험 설계사가 적발이 됐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입원실이 텅 비어있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이 증상을 부풀려서 입원했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수법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보험 설계사들은 장기 입원, 수술 횟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 계약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요. 보험 계약자들을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보험에 들게 한 뒤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장기 입원을 시키고 보험금을 타냈고요. 또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가입자 10여 명 같은 경우에는 한 병원에서 특정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 이상의 병원에 동시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서 입원 보험금을 5천만 원 넘게 타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 설계사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12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사정법인 2곳도 추가로 적발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와 가입자가 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